글로벌 회사들의 각축장이던 중국 시장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점점 자신들만의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국산 제품만 쓰자는 이른바 애국 소비 바람 때문인데요. 글로벌 ET 오늘은 삼성에 이어 애플 아이폰도 밀리고 있다는 중국 소비 시장의 이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홍석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폰 하면은 뭐 중국에서 제일 잘 팔리던 스마트폰 아니었겠습니까? 뭐 짝퉁도 있었고요. 네, 일단 영상 하나 보실까요? 네. 재작년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한 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럼 작년에 어땠을까요? 작년 어유 썰렁하네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다르죠? 네, 사람들이 줄은 섰지만 뛰지는 않죠. 보시는 것처럼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2위로 밀려났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 비보라는 중국 업체한테 1위를 빼앗겼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업체인데요. 중국에는 애플 아이폰 주력 생산 공장인 폭스콘이 있죠. 맞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봉쇄 정책 못 견디고 노동자들이 탈출하는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폰 생산에 차질을 빚었고요. 판매 부진으로 이어진 건데 한편에선 중국인들의 애플 사랑이 예전 같진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심리는 애국 소비라는 키워드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애국 소비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중국말로 하면요, 워차오 정도로 번역이 되는데요. 중국과 유행을 합성한 말로 외국산 말고 자국산 쓰자는 애국 소비 운동을 말합니다. 영화만 봐도요, 타이타닉을 꺾고 전 세계 역대 흥행 3위에 오른 아바타 2. 그러나 중국에서 이른바 애국 영화들에 밀렸습니다. 현재 흥행 1위 중국 영화 만강홍은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의 침입에 맞선 홍나라 무장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인 우주비행사의 활약상을 그린 유랑지구 2가 있는데요. 중국이 지구를 구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만 인기인 이 영화들 개봉 한 달 만에 우리 돈 1조 5천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습니다. 家国情怀是中国人血液里边流淌的东西，以创新的精神。 결국에는 이제 인구 수인데요. 일종의 그 애국심 마케팅이 주요했던 겁니까? 네,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거차오 열풍이 일회성에 그친 게 아니라 중국 소비 시장을 이끈다는 점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 때 중국 브랜드가 이렇게 불티나게 팔렸는데요. 아이고, 예.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중국 업체죠. 가전하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삼성전자, LG 이 명단에 없습니다. 스포츠, 의류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중국 토종업체인 안타스포츠가 글로벌 기업인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위협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애국심만 이렇게 강조한다고 해서 상품이 잘 마냥 팔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상품 문제도 있고요, 품질. 네, 통념상 아직까지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가격은 저렴하지만 여전히 품질을 의심하는 그렇죠. 경우 많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요즘 중국인 소비자들의 말은 다르다고 합니다. 중국산인 비보나 샤오미 스마트폰도 중국에서 쓰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성비에 초점을 맞췄던 중국산 제품들 빠르게 기술력까지 갖춰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드론 같은 첨단 기술 특허 출원에서도 10개 가운데 9개 분야에서 중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애국 소비 열풍의 중심엔 1990년 이후에 태어난 2030 젊은이들이 있는데요.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 소비 성향이 강하고 이른바 애국주의 교육을 받아 자긍심도 높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 제일주의와 미국과의 대결 노선이 이들 2030 세대와 만나면서 자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把每年的5月10日就确定为中国品牌日，品牌的这种热情和信心，也激励我们全社会来深入的开展品牌的创建。 문제는 중국의 애국 소비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어제 전해드린 뉴스 중에서 그 대중무역 수출이 9개월째 감소 중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국의 애국 소비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지난 30년간 보면요, 우리 경제에 엄청난 흑자를 안겨줬던 대중무역이 지난해부터 뒷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예를 보여주는 게 화장품인데요. 네. 100조 원 규모의 중국 화장품 시장을 주름잡던 한국 브랜드들 점차 이제 순위 밖으로 밀려 나가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 한국 콘텐츠 수출길도 7년째 막혀 있죠.
중국은 2016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류 금지령, 이른바 한한령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 한한령이 좀 풀릴 가능성, 조짐도 보인다고 하던데 어떻던가요? 네, 최근 중국에서 무려 9년 만에 한국 영화제가 열렸는데요. 일부 영화는 5초 만에 자리가 매진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는데 여전히 걸림돌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애국 소비가 삐뚤어진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한국 콘텐츠를 즐기고 역사나 정치적 문제를 얽히면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합니다. 최근에도 걸그룹 뉴진스가 그 한지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영상에 출연했다가 일부 중국인들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애국 소비를 등에 업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토종 업체들이 내놓은 신제품 한번 보실게요. 언뜻 보면은 한국 제품과 구별이 좀 어려울 정도죠. 네, 보시면 이제 오포라는 중국 기업이 선보인 접는 스마트폰, 현재 유럽 시장에서 사전 예약을 받고 있고요. 중국 2위 가전업체 하이센스가 얼마 전 미국 CES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최신형 TV도요. 디자인이나 배치를 한번 눈여겨 봐주시죠. 어때 보입니까? 글쎄요, 저는 이렇게 봐선 차이를 거의 못 느끼겠습니다. 네,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요. 삼성전자는 글로벌 TV 시장에서 17년 연속으로 1위지만 삼성 스마트폰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현재 0%대입니다. 네, 홍서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